이 장 뒷부분 시작할게요. 앞에서는 정지 영상을 imread라는 함수로 읽어서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하고 받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2-4에서는 웹캠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디오를 화면에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이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1, 2번 라인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import cv 돼지 cv 하고 sys 하고요. 그 4번 라인 보면 cv 점 그래서 비디오 캡처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 함수는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웹캠하고 그 연결을 시도를 해요. 그럼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없으면 그 실패한다든지 뭐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제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주는 거고요. 4번 행에서 하고 나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캡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6번행 보면 if not cap is opened.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패해서 그 제대로 오픈이 안 됐으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에러 메시지를 찍고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9번 행에서 20번 행까지 한 12행쯤 되나요? 12행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비디오라는 것은 1초에 한 30프레임, 그러니까 한 30분의 1초 간격으로 영상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일문으로 반복을 하고요. 이제 화일 트루니까 무한 반복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9, 20번 행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브레이크로 이제 빠져나가요. 10번 행에 보면 10번 행에 보면 그 아까 그 캡이라는 객체는 이제 웹캠하고 연결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객체죠. 그래서 캡점 리드를 하면 딱 이 리드라는 함수가 호출된 순간에 그 프레임 1초 30프레임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프레임 하나를 그 정지 영상으로 받아서 보통 저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그 반환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 RET라는 변수하고 이제 프레임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두 번째 반환값은 실제로 그 영상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반환값은 그 위드를 했는데 성공했는지 그 실패를 했는지 표시를 해주는 그런 불린 어,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12번에서 if not RET면 즉 false면 그 실패한 거거든요. 뭐 실행을 하다가 뭐 누가 뽑아버렸다든지 USB를 뽑아서 작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 오류 메시지 출력하고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고요. 그러지 않으면 16번 행으로 와서 cv.im_show에서 비디오 디스플레이라는 창 윈도우에다가 방금 우리가 캡처한 획득한 프레임이라는 영상을 아, 보여주라. 되죠.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예시인데요. 그 이렇게 이제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계속 그 아, 영상이 이제 그 동영상이니까 따라서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18번에는 CV 웨이트 키를 해서 약간의 딜레이를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비디오가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일은 아까는 그 전에는 여기에 이제 그 매개변수 비어 있었죠. 그러면 무한정 기다리는 거고 일로 두면 그 천분의 1초, 천분의 1초, 1밀리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온 키값을 리턴하는데 키값이 없으면 이제 너를 리턴하고 그 사이에 키값이 들어오면 이제 그걸 리턴을 하고 그럼 이제 키라는 변수다 저장을 하고 if 키가 Q값이면 즉 사용자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Q라는 키를 누르면 그 브레이크해서 이 화일문을 빠져나가라. 즉,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거기까지만 해라. 이런 뜻이죠. 빠져나오면 그 웹캠하고 연결돼 있던 캡을 릴리즈 해가지고 웹캠하고 이제 연결을 끊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얼 윈도우 해가지고 화면에 떠 있는 모든 윈도우를 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같이 보면 좋은데, 제 PC에 이제 웹캠이 하나뿐이어가지고, 지금 이 웹캠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요 목적으로 쓰고 있죠. 지금 줌이 얘를 잡고 쓰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웹캠 하나를 막 또 쟁탈전이 벌어져서 또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죠. 이 웹캠을 하나 더 갖다 놓고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번잡해서 안 했고요. 자, 여러분 실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약간 그 기능을 추가를 해서 확장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넘파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이제 NP라고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자, 5번행, 7, 8행 똑같습니다. 그 다음 11번행도 화일 해가지고 투리에서 똑같아요. 리드하고, if나 return하고, imshow하고, 1000분의 1초 기다려서 키라는 데다가 저장하고, 그래서 이 회색 칠한 부분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아, 또 코드가 조금 더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10번행에서 이제 프레임스라는 그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지금 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제 비디오를 디스플레이를 한 다음에 C를 누르면 그 순간에 프레임을 리스트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여러분이 그 7번 누르면 그 7번 순간에 프레임을 획득을 해서 리스트에 이제 7장의 영상이 들어가는 거죠. 10번 누르면 이제 10장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프레임스라는 리스트에다가 그걸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그 CV 웨이트 키를 하고 키 값이 C면, 즉 사용자가 C라는 키를 눌렀으면 frames append, 이 프레임스는 이제 리스트고요. 여기 이제 그 리스트잖아요. 10번행에서. 그리고 append 하면 그 요 프레임을 그 추가를 하거든요. 그 하나 요소로. 음. 얘 리프 그렇지 않고 이제 큐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이크에서 이제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그 실행을 하고 이제 C를 필요한 순간에 눌러서 뭐 한 12장을 수집을 했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 속에 이제 12장이 들어 있겠죠. 그리고 그 Q를 누르면 그 순간에 빠져나가고 웹캠하고 그 연결을 릴리즈로 끝내고 윈도우 다 닫고, 그리고 이제 29번 행부터 37번 행까지 실행을 하는데, 추가로 실행을 하는데, if 랭이 프레임스가 0보다 크면, 즉 C를 눌러서 수집원 영상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이런 뜻이죠. C를 한 번도 안 누르면 이 프레임스가 그냥 이 빈 채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랭이 이제 0이 돼서 그 거짓이 돼서 이제 뭐 그 29번 행 이하는 전혀 실행을 않는 거고요.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30, 31행으로 가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프레임스 0, 맨 처음 수집한 놈, 그 0번에 들어있는 놈을 imgs라는 객체에다 집어넣고요. 이제 반복을 해서 1번부터 그 랭 프레임스까지, 그 나머지들을 레드에서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 그 12개 이렇게 되면 너무 옆으로 길어서 화면을 넘어가서 디스플레이가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그 민 3 해가지고 그 3개 이상이면 3개만 앞에 치우는 거예요. 0번, 어, 1번, 2번까지만 치워서 3개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32번행은 IMG 쓰는 np.hstat. 그래서 이 numpy라는 배열이 제공해주는 hstat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imgs고 두 번째는 그 i번째 요소고. 그래서
I 번째 요소를 이 수평 방향으로 계속 갖다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붙었잖아요. 세 개를 붙였죠.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프레임 0, 1, 2, 3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을 때 IMGS 배열은 0번, 1번, 2번 앞에 있는 세 개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640개의 컬럼이 있는데 세 개를 붙이니까 1920개가 돼가지고 옆으로 이제 긴 이런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바꿔가지고 옆으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어붙일 수도 있어요. 아래로 이어붙이고 싶으면 여러분 여기 H 스택을 V 스택으로만 바꾸면 돼요. 호리존털 스택, 버티컬 스택. 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붙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썼던 IM 쇼로 윈도우에다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밑에 있는 오른쪽으로 쭉 이어붙인 영상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우리 앞에 선 것처럼 웨이트 키하고 디스트로이 얼 윈도우 해가지고 이제 끝내고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실행을 한 다음에 쉐입을 해서 보면 이 가로 방향으로 이제 3배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7절은 이제 마지막 절인데 오픈 CV가 그래픽 기능도 제공을 해요. 그래픽 기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박스를 이렇게 어, 직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문자열을 갖다 쓴다든지 또 뭐 원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어, 여러분이 오픈 CV 독스에서는 매뉴얼 설명한 데서는 GUI 피처스를 보면 이런 선 그리는 라인, 직사각형 그림 렉탱글, 다각형 그리는 폴리라인, 원 그리는 서클, 타원을 그리는 엘립스, 그 다음에 문자열을 쓰는 푸텍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제 프로그램 같은 거. 2-6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봅시다. 임포트 CV2에 CV 임포트 sys를 하고요. 우리 앞에 선 것처럼 걸 랩핑.jpg라는 파일을 imread로 읽어서 img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고요. 넌이면 이제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9번 행을 여러분 잘 보면 cv.rectangle 하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img. img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영상에다가 렉탱글, 직사각형을 그려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 그려졌죠. 그러면 직사각형 그리려고 그러면 왼쪽 위 꼭지점하고 오른쪽 아래 꼭지점에 좌표를 줘야 되는데 그 좌표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 세 번째 매개 변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을 만드는 게 이 좌표를 줄 때는 X, Y 순서대로 써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제 X, Y 순서를 쓰고 우리가 이제 쉐입이라든지 이런 걸 때는 Y축 방향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Y축 방향이 먼저 나오고 X축 방향이 늦게 나오고 어떤 때는 X축을 먼저 쓰고 Y축을 먼저 써야 되는지를 뭐 기억을 하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좌표 쓸 때는 우리 일상적으로 쓴 것처럼 X, Y 순이고 배열을 표시할 때는 그 Y 방향을 먼저 쓴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뭐 C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배열을 표현할 때는 이 세로 방향을 먼저 쓰거든요. 그거 그냥 관행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면 되고 이제 네 번째 매개 변수는 0, 0, 255인데 이게 이제 B, G, R 순서이기 때문에 B하고 G는 0이고 레드만 255니까 이제 빨간색이고요. 순수한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개 변수는 이제 이 값이 2인데
그 직사각형의 굵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막 O 이렇게 하면 아주 굵은 직사각형이 그려지고요. 실험해 보세요. 그다음 10번에는 텍스트 해가지고 img라는 그 영상에 래프라는 글자를 써라. 위치는 830, 24고 폰트는 허쉬 심플렉스를 쓰고 그다음에 그 문자 크기, 그다음에 문자열 굵기 뭐 이런 것을 1, 2로 지정을 했고요. 색깔은 25500이니까 BGR 이제 블루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찍혔고요. 자, 9번, 10번에 의해서 img라는 파일 내용이 바뀌었어요. 속에 이제 직사각형도 그리고 글자도 쓴 영상으로 바뀌었죠. 그놈을 이제 드로우라는 윈도우에다가 그 보여라.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오라는 윈도우 이제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처럼 웨이트 키, 디스트로이 얼 윈도우 하고 이제 끝내면 되죠. 그래서 그 보면 여기가 이제 83030, 여기가 이제 1000,200이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그 직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 렉탱글이라는 그 함수에 첫 번째 배기 변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알고 싶으면 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픈CV 독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라.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2-7은 지금 이 프로그램의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죠. 직사각형 위치가 딱 고정돼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마우스로 내가 한번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 2-7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im read 그 다음에 img 넌 체크를 하고요. 9번 행부터 15번 행은 들어오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번 행은 cv.named window drawing 해가지고 드로잉이라는 이름의 윈도우를 하나 띄웠고요. 음. 저는 윈도우만 생성이 되지 이미지는 아직 디스플레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빈 채로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cv.imshow에서 그 img라는 영상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18번 행에서 했네요. 그리고 이제 20번 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그 마우스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조작을 하려면, 즉 마우스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커서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 클릭할 수도 있고, 클릭을 한 채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커서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 휠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각종 행위를 우리가 이제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정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래밍하고 좀 다르죠. 이런 프로그램은 마우스가 등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탑투 바텀으로 시퀀셜하게 그냥 실행을 하고 맨 밑에까지 가면 프로그램 끝나면 되죠. 1번 행하고 끝나면 2번 행하고 끝나면 3번 행, 끝나면 4번 행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마우스를 우리가 그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자가 마우스를 언제 클릭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한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 특수한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게 이제 콜백 함수예요. 콜백 함수. 지금 9번 행에 있는 드로우라는 함수는 콜백 함수로 쓰일 거예요. 콜백 함수. 그리고 20번 행에 보면 cv.set mouse callback 해가지고 마우스 콜백 함수를 지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 보면 드로잉이라는 문자열이 있고 드로우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드로우는 요 9번 행에 있는 드로우라는 함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있는 드로잉이라는 이름의 윈도우에서 즉 이 윈도우 속에서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드로우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드로우를 호출해서 그 실행을 해주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드로우라는 함수를 보면 매개 변수가 이벤트, x, y, 프레그스, 파람 이렇게 있는데 일단 파람하고 프레그는 이제 무시를 하고요. 실제 여기서 쓰이는 것은 그 앞에 세 개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x, y인데 이벤트는 이벤트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왼쪽 버튼이 눌렸는지 오른쪽 버튼이 눌렀는지 아니면 커서가 움직였는지 휠이 움직였는지 이런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 XY는 이벤트가 발생한 그 순간에 커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10번에 가보면 이벤트가 cv.점 이벤트 L 버튼 다운. 이것은 이제 왼쪽 버튼이 클릭됐을 때, 눌렸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이벤트면 cv 렉탱글에서 렉탱글을 그려라. img라는 변수가 나타나는 영상에다가 그려라. 그리고 위치는 XY.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XY. 즉,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를 왼쪽 위 구퉁이로 하고 X 플러스 200, Y 플러스 200. 그러니까 가로로 200만큼, 세로로 200만큼 이동한 그 위치를 오른쪽 아래 귀퉁이로 하고 00, 255. 그 빨간색으로 그리고 두께는 2로 그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이제 빨간 그 직사각형이 생긴 거고요. 옐리프 이벤트가 R 버튼 다운이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으면 이제 똑같은데 컬러만 255, 00이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CVIMCO 해가지고 그 IMG라는 영상을 다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야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22번 행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인데 이게 없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우스 20번 행해서 끝나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놓고 퀵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마우스 조작 같은 걸 할 수가 없죠. 기다리질 않죠. 그래서 이제 22번 행에서는 while true여가지고 무한반복을 하면서 그 마우스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거 보면 웨이트 키 해가지고 Q라는 게 들어오면 그때 디스트로이 얼 윈도우 하고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 화일문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Q 값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끝나요. 그럼 이것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떴고요. 지금 화일에 의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우스 지금 이벤트가 계속 바뀌죠. 근데 얘는 L 버튼도 아니고 L 버튼 다운도 아니고 R 버튼 다운도 아니니까 들어오라는 함수가 호출은 되는데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근데 제가 그 왼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하면 요 이벤트 CVL 해가지고 이게 참이니까 이제 빨간색이 그려지고요.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파란색이 그려지고 크기도 다르네요. 그 L 버튼일 때는 200을 플러스했고 R 버튼일 때는 100 플러스 100이니까 이제 직사각형 크기가 이제 반이죠. 그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가 그래서 좀 작게 그려지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막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고 제가 키보드에서 Q를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또 다시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Q 하면 끝나고 이렇게 되죠. 네. 재밌죠? 자, 여러분은 지금 그 콜백이라는 함수를 써서 마우스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봤어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래밍 스킬입니다. 자, 2-8은 그 2-7은 좀 불만이 재미는 있는데 불만이 그 크기가 200, 200, 100, 100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얼굴을 이렇게 지정하고 싶으면 저 크기로 안 된다, 더 커야 된다 그러면 드래그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누르고 누른 채로 쭉 마우스를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한번 더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2-8이고요. 2-7을 조금만 개조를 하면 그 기능이 확장된 더 어, 향상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회색으로 표시한 것만 지금 바뀐 거거든요. 기본 로직은 똑같아요. IM read에서 읽고 오류 있는지 처리하고 named window에서 그리고 IMC에서 그리고 set 마우스 콜백하고 파일을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이렇게 돼요. 단 이 드로우라는 콜백 함수만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L 버튼 다운을 하면 그 바로 고정도 크기에 직접적으로 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고 지금 누른 채로 사용자가 이제 드래그를 할 테니까 그 순간에 그 XY 좌표를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해놔야 드래그가 끝났을 때 그 끝난 순간의 점하고 저장해놓은 점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L 버튼 다운을 누르면 그 순간에 XY 좌표를 IX, IY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L 버튼 업을 하면 그 버튼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놓으면 그럼 L 버튼 업이라는 이벤트가 생기겠죠. 그럼 그때 렉탱글을 그려라. 그리고 그때는 그 IMG에다 그리는데 아까 저장을 해놨던 왼쪽 위 귀퉁이 IX, IY 하고 현재 위치 XY를 가지고 직사각형을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라. 두께는 1로 해라. 뭐 이런 뜻이죠.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뜨고 이제 왼쪽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응. 아주 작은 놈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주 큰 놈을 그릴 수도 있고. 응, 그죠? 응. 그리고 Q를 누르면 이제 끝나고.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요 10번 라인을 지우고 이제 없애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요. 제대로 작동을 안 쳐. 왜 그럴까요? 네. 무언가는 하는데 그 뭔가를 하는데 지금 화면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뭐 오류인지 뭐 이렇게 되는데 뭔가를 하긴 해요. 근데 직사각형을 제대로 못 그리는 거죠. 정보가 틀려가지고. 오류예요, 오류.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로버를 살리면 이제 제대로 하죠. 그래서 이 글로벌의 그 역할은 그 IX, IY를 이제 전역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전역 변수. 전역 변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변수가 만들어지고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드로우라는 함수는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하는 한에는 계속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드래그를 하는 순간에도 계속 호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커서가 계속 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가 계속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IX, IY에다가 맨 처음에 왼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위치를 저장을 해놨는데 얘가 호출할 때마다 그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X, IY를 가지고 15번행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 직사각형을 틀리게 그리는 거죠. 못 그리든지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다가 이제 글로벌 해가지고 IX, IY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이 IX, IY는 이제 전역 변수가 돼가지고 함수를 그 새로 호출을 해도 걔는 계속 남아 있어요. 지속적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그 L 버튼 다운을 했을 때 저장해 놓은 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리고 L 버튼 업을 할 때도 이 IX, IY가 제대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이제 제대로 그리는 거죠. 자, 마지막은 이제 페인트 기능인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그 일정한 굵기의 그 붓 모양을 이제 아, 흉내내 주는 거죠. 이런 페인팅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일단 9번행하고 10번행은 그냥 편의상 브러쉬 사이즈를 5로 하고요. 이걸 10으로 하면 훨씬 굵은 그 붓칠이 돼요. 그 다음에 왼쪽 버튼 눌렀을 때는 255, 00, 블루 컬러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R 컬러, 0025, 레드예요. 뭐 그걸 선언을 해놓고 프로그램 구조는 앞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네임드인도 I am sure, set mouse callback, 그 다음에 while true. 그리고 set mouse callback 할 때는 요 페인팅이라는 12번 행에 있는 페인팅이라는 함수를 콜백 함수를 지정을 했네요. 그래서 마우스에서 이벤트가 생기면 페인팅이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그리고 이벤트 x, y, flags, 파람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고요. 자, 이게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벤트가 L 버튼 다운이면 왼쪽 버튼을 그 누르면 img에다가 서클을 그려라. 이제 분 모양을 만들려고 서클을 그리는 거예요. XY 위치에다가 현재 위치에다가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 그러니까 그 이 원의 크기는 이제 5고 아까 5로 설정해 놨죠. 그다음 L 컬러를 써라. L 컬러가 파란색이었던가요? 파란색으로 그려라. 그리고 마이너스 1은 그 원 주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속을 꽉 채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서클이라는 함수를 구글이나 그 덕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R 버튼 다운이 되면 이제 똑같은 식인데 그 R 칼라 레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벤트가 마우스 무브고 플래그스가 플래그 L 버튼이면 이 플래그 L 버튼이라는 얘기는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이런 뜻이거든요. 누른 채로 마우스 무브 이게 여러분이 그 마우스 이렇게 쫙 이동을 해가지고 그 커서 이동이 발생한 이벤트예요. 그러면 서클을 그려라. 그래서 L 칼라로 그려라. 그리고 그 마우스 무브가 생겼는데 플래그 R 버튼이면 R 버튼을 누르고 이동했으면 이제 R 칼라로 그려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프로그램 2-9입니다. 아깝게 아직 안 끝났군요. 끝내고 2-9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쭉 그리면 이게 그 분 모양이 되는데 빨리 그리면 이제 뭐 이렇게 되죠. 서클을 그리는데 그 그리고 그 다음 그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가가지고 XY 좌표가 저기까지 가버릴 거죠. 그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큐어면 끝나고. 이 부수 크기를 이제 10으로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훨씬 두꺼운 이제 북칠이 되죠. 30 해볼까요? 음, 엄청 두꺼운. 되죠.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브러쉬 사이즈도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뭔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어디에 그 메뉴가 있어서 뭐 업 버튼을 누르면 그 마우스 크기가 커지고 아니 그 붓 크기가 커지고 다운을 누르면 좀 작아지고 뭐 이런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우스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렇게 좀 붙이를 해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6장에 가면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장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을 하고요. 그때 여러분 뵙기로 하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